놀이의 유형별 특성. 놀이의 유형에는 기능놀이, 구성놀이, 상징놀이, 사회극놀이, 규칙 있는 게임이 있습니다. 기능놀이는 감각 운동기의 유아가 기능적인 즐거움을 얻기 위해 반복적으로 되풀이하는 단순한 놀이를 말합니다. 구성놀이는 놀이 자료를 다양하게 활용하여 창조적으로 무엇을 만들어냄으로써 창조에 대한 개인적인 기쁨을 가질 수 있는 놀이입니다. 여기서 나타나는 발달 단계가 있는데 쌓기놀이 발달 단계가 7가지 있어요. 이건 나쌌다 패장이 표, 나쌌다 패장이 표 이렇게 외웠고요. 단계 블록 나르기 단계에서는 블록을 이리저리 옮기기만 하고 주로 블록을 탐색하는 활동을 하는 것입니다. 쌓기 단계는 블록의 용도를 알게 되면서 블록을 수직으로 쌓는 것뿐만 아니라 줄을 만들어서 수평으로 놓는 것처럼 반복적으로 블록을 쌓는 단계입니다. 다리 만들기 단계에서는 두 개의 블록을 마주 세운 후에 다른 블록으로 그 둘을 연결시켜 다리를 만들기 시작하는 단계입니다. 폐쇄 공간 만드는 단계는 블록 여러 개로 사각형 모양의 폐쇄된 공간을 만들기도 하며 하나의 폐쇄된 공간 옆에 또 다른 폐쇄 공간을 덧붙여 만드는 경우도 있다고 합니다. 장식적 패턴이 나타나는 단계에서는 블록으로 상징적이며 대칭적인 패턴을 지닌 균형 잡힌 구조물을 쌓아서 만들어 간다고 합니다. 구조물에 이름을 붙이는 단계는 자신이 만든 구조물에 이름을 붙이면서 역할놀이를 하는 단계라고 합니다. 구조물을 표상할 수 있는 단계. 블록을 이용하여 실제와 좀 더 비슷한 구조물을 표상할 수 있게 된다고 합니다. 그리고 유아는 구성이 시작되기 전에 무엇을 쌓을 것인지를 알리기 시작한다고 합니다. 상징놀이로 넘어가면요. 피아제, 메쿤, 고엔이 있어요. 먼저 피아제를 보면요. 타의 중심화, 타의 맥락화, 통합이 있고요. 타의 중심화는 자기 중심성에서 탈피하여 자신과 타인의 관점에서 대상을 바라보고 인식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신의 활동에 대한 상징에서 타인 또는 대상물에 대한 상징으로 자신에게 초점을 둔 정도가 자기 중심에서 벗어나는 것을 말한다고 합니다. 타의 맥락화는 유사한 사물이나 상황 대체에서 유사하지 않은 사물이나 상황 대체로 변화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통합은 유아가 발달함에 따라 단편적인 개별 행동으로 나타나던 상징놀이가 점차 일련의 행동으로 나타나 패턴화되어감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놀이가 점점 통합되어 단편적인 상징 행동으로부터 줄거리가 있는 이야기 형식으로 조직되어 가는 것을 말합니다. 통합은 단일 도식 결합과 다중 도식 결합으로 이렇게 두 가지 형태로 나타난다고 합니다. 메쿤으로 넘어가면요. 메쿤은 5단계로 발달을 하는데요. 저는 맥 사러 전자상가 가서 타사 결제 위험해 이렇게 외웠어요. 그래서 전 상징적 단계는 놀잇감의 사회화된 기능에 집착하는 놀이 행동으로 놀잇감을 이용하여 소리를 내거나 흉내내는 일이 없습니다. 자기 가작화 단계는 유아 자신의 신체나 일상생활과 관련된 가작화 행동을 하는 것입니다. 타인 가작화 단계는 가상 행동이 유아 자신으로부터 타인에게로 분산되는 것을 의미하는데 다른 놀잇감이나 사람에게 적용하는 것이고 아니면 다른 사람이나 사물의 행동을 가작화하는 것이 있습니다. 결합적 가작화는 하나의 상징적 실마가 여러 대상에게 적용될 수가 있고 아니면 여러 실마가 일련의 순서로 결합되는 것이 나타나는 단계입니다. 위계적 가작화 단계는 계획적 가상놀이 단계인데 사전에 가상놀이가 계획되어 있음을 인지하고 이를 언어 또는 비언어로 표현하면서 놀이하는 단계입니다. 다음은 고엔의 상징놀이 발달 단계입니다. 상징놀이 발달 단계는 저는
고전이 자타공인 대상이지 활동의 연속적인 이야기가 없든 있든 계획적으로 이렇게 외웠는데요. 그래서 이 단계를 보면요. 먼저 전가작화. 전가작화는 유사한 가작화 활동에 참여는 하지만 가작화 한다는 확실한 증거가 없다고 합니다. 자기가작화는 자기를 향해서 진행되는 명백한 가작화를 한다고 합니다. 타인가작화. 이는 자기로부터 벗어나 다른 사람을 향하여 가작화를 한다고 합니다. 아니면 다른 사람의 행동을 가작화한다. 대체. 대체는 사물을 일상적인 용도와는 다른 창의적이고 상징적인 방법으로 사용하여 가상행동을 한다고 합니다. 상상적 존재. 어떤 사물, 사람 등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실제 있는 것처럼 가상한다고 합니다. 활동 대리인. 놀잇감이 능동적 주체가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놀잇감이 살아있는 것처럼 살아 움직이게 하여서 능동적으로 놀이를 대행하게 된다고 합니다. 연속적인 이야기가 없는 상징놀이는 단일의 가상행동을 반복한다고 합니다. 연속적인 이야기가 있는 상징놀이는 가상행동에서 2개 이상의 도식을 사용한다고 합니다. 계획적 상징기는 상징놀이가 사전에 계획된다고 해서 놀이가 사전에 계획되어 있음을 언어적, 비언어적으로 표현하여 나타낸다고 합니다. 다음은 사회극놀이입니다. 사회극놀이의 조건을 스밀라스키가 6가지를 보았는데요. 역할의 가작화, 사물의 가작화, 행동과 상황의 가작화, 지속성, 상호작용, 언어적 의사소통이 있습니다. 먼저 사회극 놀이라는 것은 2명의 유아들이 역할을 정해서 실생활의 상황을 재현하고 역할을 수행할 수 있는 놀이이며 가장 발달된 상징놀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역할의 가작화는 가상적인 행동을 언어나 행동으로 표현한다고 합니다. 사물의 가작화는 사물의 용도를 다양하게 상상해서 언어나 행동으로 표현한다고 합니다. 행동과 상황의 가작화는 행동이나 상황을 상상을 해서 언어로 표현합니다. 언어적 진술로 상상의 행동을 창조하는 데 사용된다고 합니다. 지속성은 한 가지 놀이 주제를 최소한 10분 이상 지속하여야 한다고 합니다. 상호작용은 최소 2명 이상의 유아들이 동일한 놀이 주제와 관련하여 서로 직접적인 상호작용을 한다고 합니다. 언어적 의사소통은 유아들이 놀이 주제와 관련된 언어적 의사소통에 참여한다고 했는데 2가지 방법이 있어요. 가작화 의사소통이랑 상위 의사소통이 있는데 가작화 의사소통은 놀이 상황에 할당된 역할을 적절하게 이행할 때 사용합니다. 상위 의사소통은 놀이 상황을 조직하고 구성하는 데 사용된다고 합니다. 규칙 있는 게임으로 넘어가면요. 이 규칙 있는 게임에 먼저 규칙 있는 게임이라는 것은 2명 이상의 또래와 경쟁을 하면서 승부를 겨루는 활동이에요. 이 특징은 개인 간 경쟁이라고 해서 경쟁적 요소를 가지고 있고요. 유아들이 규칙을 정하거나 변경할 수 있다는 특징이 있어요. 이러한 규칙은 과거로부터 내려온 규칙이 있고 서로 동의하여 임시로 만든 규칙이 있다고 합니다. 그룹 게임에는 종류가 8가지가 있는데요. 그룹 게임이라는 것은 참여자들이 편을 나누고 달성 목표가 있으며 일정한 기준에 따라 승패를 결정하는 활동이라고 합니다. 이 종류에는 목적물 맞추기 게임, 경주 게임, 알아맞히기 게임, 쫓기 게임, 숨기기 게임, 언어적 지시 게임, 카드 게임, 판 게임이 있습니다. 거친 신체놀이는 2명 이상의 유아들이 잡고 뒹굴며 몸을 부딪히고 거칠게 놀이하는 유형입니다.
이런 거친 놀이를 통해서 유아들은 점차 자신의 사고와 행동을 내적인 요구와 통제에 의해 조절하게 된다고 합니다. 다음으로 놀이 개입으로 들어가면요. 교사 개입 유형을 알아볼 수 있어요. 5가지가 있는데 스밀란스키, 우드 맥마흔과 그랜스턴을 놀이 개입 유형, 볼프강, TBC라고도 하죠. 볼프강, 맥킨더와 볼프강의 교육 개입 연속 모형, 존슨 크리스티와 야키의 교사 개입 유형, 브래드 캠프와 로즈 그란트의 교수 행동 유형이 있습니다. 먼저 스밀란스키를 보면요. 놀이 개입 유형을 볼 수 있는데요. 외적 중재와 내적 중재가 있어요. 외적 중재는 교사가 놀이에 직접 참여하지 않고 유아의 놀이 장면 밖에서 놀이를 지도하는 형태이고요. 내적 중재는 교사가 유아의 놀이에 직접 참여를 해서 역할을 담당하고 이행하는 형태입니다. 놀이 훈련 같은 경우에는 사회극 놀이를 촉진하기 위한 놀이 훈련인데요. 여기에는 사회극 놀이 훈련이랑 주제 상상 훈련이 있습니다. 저는 우리 병 공놀이 현대 이렇게 외웠는데요. 말 그대로 현대 아파트 앞에서 우리 병으로 된 공놀이를 한다 이렇게 외웠어요. 그래서 먼저 병행놀이는 교사가 유아 가까이에서 동일한 놀이 자료를 가지고 놀이를 하지만 상호작용은 하지 않습니다. 공동놀이는 유아들의 놀이 활동에 교사가 직접 참여를 하는 방법으로 놀이의 방향은 유아가 주도를 하고 교사는 이에 따른다고 합니다. 놀이 교수는 교사가 유아에게 놀이를 직접 지도하는 것을 의미하는데요. 교사는 새로운 놀이 주제를 제안을 하거나 놀이 과정 중에 중요한 역할을 담당할 수도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놀이 교수는 외적 중재와 내적 중재 모두 가능합니다. 현실 대변인은 놀이를 교수 학습의 매체로 활용하는 건데요. 유아의 놀이 장면을 밖에서 놀이 활동과 현실 세계를 연결할 수 있도록 놀이의 상징 전환을 중단하고 놀이 장면에 현실을 끼워 넣기도 한다고 합니다. 그러나 적절한 시기와 지도 방법이 아닐 경우 유아의 놀이 활동을 혼란스럽게 하고 중단시킬 수 있으므로 주의해야 한다고 했습니다. 볼프강 같은 경우에는 저는 볼에 응가가 비로 지워질지 모르면 물어보세요 했는데 이걸 보면요. 응시 같은 경우는 교사는 유아의 놀이하는 모습을 가까이에서 적극적으로 관찰하는 형태입니다. 비지시적 진술은 교사는 유아의 놀이를 지켜보면서 유아의 놀이 행동을 언어로 표현을 해줍니다. 그래서 유아의 행동을 있는 그대로 진술해 주는 것입니다. 질문은 유아의 놀이가 확장될 수 있도록 적절한 상황에서 질문을 하여서 지원을 할 수 있는 방법입니다. 지시적 진술은 유아의 놀이 상황에서 역할을 배정해 주거나 놀이 내용의 전개를 지시하는 것입니다. 유아의 놀이가 진행되지 않거나 낮은 수준에서 반복될 경우에 사용 가능합니다. 모델링은 유아의 놀이 상황에서 적절한 행동을 시범으로 보여줍니다. 물리적 개입은 가장 구조화된 방법으로 교사는 놀이 상황이나 유아의 역할을 직접적으로 지도하고 적합한 소품도 준비해 줍니다. 그리고 빠르게 놀이 상황을 전개시킬 수 있다는 장점이 있지만 유아들의 의견이 반영되기 힘들고 계속해서 교사에게 의존할 수 있다는 단점이 있다고 합니다. 다음은 존슨인데요. 저는 존슨 비방하지 마라 무대에서 공을 가지고 놀지라도 라고 배웠어요. 그래서 먼저 비참여자를 보면요. 비참여자의 유형에서는 교사는 유아의 놀이에 주의를 기울이지 않습니다.
방관자는 교사가 높은 수준의 관객 역할을 하고요. 그래서 가까운 거리에서 유아를 지켜보고 비언어적 또는 언어적 상호작용을 해줍니다. 무대 관리자는 유아의 놀이를 돕는 적극적인 역할을 하는데요. 교사는 유아가 요구하는 자료를 제공을 하고 극놀이에서 역할 의상이나 소품 구성을 도와줄 수도 있다고 합니다. 공동놀이자는 적극적인 참여자가 되는 건데요. 교사는 동등한 파트너로서 놀이에 참여하며 간혹 사회극 놀이의 기술 모델을 제시하기도 합니다. 이때는 놀이에서 유아가 중요한 역할을 맡고 교사는 최소한의 역할을 맡습니다. 놀이 지도자는 적극적으로 놀이에 참여하여 교사가 주도권을 가지고 놀이를 이끌어 나가는 적극적인 개입 방법입니다. 그래서 교사가 새로운 주제를 제안하기도 하고 새로운 소품을 제공하기도 한다고 합니다. 지시자 교수자는 유아의 놀이를 통제하고 유아가 해야 할 것을 직접 지시해주거나 유아의 관심이 학습 과제로 전환될 수 있도록 가르치는 유형이라고 합니다. 마지막으로 브래드 캠프와 로즈 그란트의 교수 행동 유형을 보면요. 여기는 비지시적, 중재적, 지시적으로 나눠서 임모촉, 지비함, 시지 이렇게 외웠고요. 먼저 인정하기를 보면요. 영유아가 하는 행동이나 말을 교사가 인정하는 것입니다. 모델 보이기는 문제에 접근하는 방식, 즉 태도를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구체적인 행동이 아니라 문제 해결에 접근하는 자세와 전반적인 태도에 영향을 주는 교수 행동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안에는 명시적 모델 보이기와 암묵적 모델 보이기가 있는데 명시적 모델 보이기는 유아의 활동에 꼭 필요한 정보를 주거나 힌트를 주거나 조언을 하는 것으로서 다소 지시적일 수 있다고 합니다. 암묵적 모델 보이기는 행동 혹은 암시나 자극 등을 사용해서 교실 내의 유아에게 기술이나 적절한 행동 양식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시적인 성격을 띠지 않는다고 합니다. 촉진하기는 유아가 스스로 전개해 나가는 활동에서 교사가 일시적으로 도움을 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유아가 다음 수준의 기능을 습득할 수 있도록 한시적인 도움을 제공하는 것으로 유아가 주도를 해서 행동의 시작과 끝을 정한다고 합니다. 지원하기는 교사가 유아에게 처음부터 끝까지 도움을 제공하는 교수 행동으로 유아가 더 이상의 도움이 필요하지 않다고 할 때까지 지속적으로 도움을 주고요. 유아와 교사가 함께 시작과 끝을 결정한다고 합니다. 비계 설정하기는 학습을 위해 일단 교사가 외부적 지지를 제공하는 것으로 점차 유아가 과제를 수행하는데 필요한 능력을 갖추게 되면 외부의 지지나 도움을 제거하게 됩니다. 함께 구성하기는 교사와 유아의 공동 프로젝트 형태의 교수 행동인데요. 문제나 과업을 교사와 유아가 함께 배우고 해결해 나감으로써 유아와 교사 모두 학습자인 동시에 교사가 될 수 있다고 합니다. 시범 보이기는 교사가 유아에게 기대하는 행동을 직접 시연하고 유아는 이를 관찰함으로써 바람직한 행동을 형성하고 습득하도록 하는 것입니다. 지시하기는 교사가 영유아에게 특정한 방법으로 과제나 수행을 하기를 원할 때 구체적으로 명확하게 수행의 방법을 지시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마지막으로 놀이 관련 요인입니다. 먼저 유아의 놀이성을 알아볼 건데요. 유아의 놀이성은 놀이 상황에서 나타나는 개인차와 관련된 심리적 개념으로 다양한 놀이 행동을 일으키는 성향 내진 태도를 말합니다. 다양한 놀이 행동을 일으키는 성향 내지 태도를 말합니다. 유아들의 놀이를 놀이답게 해주는 잠재적인 힘과 성향이며 유아가 놀이를 최대로 발휘할 수 있도록 이끄는 동기가 된다고 합니다. 여기에는 이렇게 5가지가 있는데요. 신체적 자발성, 사회적 자발성,
인지적 자발성, 즐거움의 표현, 유머 감각이 있습니다. 개인적 요인으로 넘어가면요. 좀 자세히 봐야 할 게 인지 능력과 인지 양식, 사람 대 사물 지향성이 있는데요. 인지 능력과 인지 양식을 먼저 보면요. 장 독립적인 유아와 장 의존적인 유아로 나눠볼 수 있어요. 장 독립적인 유아는 자신이 처해 있는 상황의 특수한 상황적 요소에 영향을 덜 받기 때문에 복잡한 구도에서 단순한 형상 찾기와 같은 과제의 수행 능력이 뛰어납니다. 반면에 장의존적 유아는 이런 것을 하려면 더 많은 시간을 필요로 한다고 합니다. 장독립적 유아는 단독놀이를 많이 하지만 장의존적 유아는 집단놀이를 더 많이 하고요. 장독립적 유아는 구성놀이와 조작놀이를 더 선호하고 장의존적 유아는 집단극놀이, 사회극놀이와 같이 사람 지향적인 놀이를 선호한다고 합니다. 사람 대 사물 지향성으로 보면요. 사람 지향성은 상호 의존적 또는 집단적 문화의 특성이 강한 사회 문화적 환경에서 높이 평가받는 반면에 사물 지향성은 개인주의적 문화에서 높이 평가받는 경향이 있다고 합니다. 물리적 환경 요인으로 가면요. 우리 공간 밀도가 있는데 사회적 밀집도랑 공간적 밀집도로 나눠볼 수 있어요. 그 전에 놀이 공간 밀도가 뭐냐고 하면요. 놀이 공간에서 유아 한 명당 차지할 수 있는 넓이를 말한다고 합니다. 사회적 밀집도는 공간의 크기는 일정하게 유지하면서 유아의 수를 조절하는 것이고요. 공간 밀집도는 유아의 수는 일정하게 유지하면서 공간의 크기를 조절하는 것을 말합니다. 놀잇감으로 넘어가면요. 이렇게 다양한 분류를 해볼 수 있는데요. 놀잇감 디자인에 따른 분류는 폐쇄적 놀잇감, 개방식 놀잇감, 자유형 놀잇감이 있습니다. 폐쇄적 놀잇감은 실질성이 높은 놀잇감으로 제한된 사용법으로 놀이를 하는 놀잇감입니다. 개방식 놀잇감은 실질성이 낮은 놀잇감으로 구조성도 낮고 개방적입니다. 자유형 놀잇감은 형태나 크기가 결정되어 있지 않는 놀잇감으로 찰흙이나 점토 같은 것이 여기에 속합니다. 놀잇감 구조의 복합성에 따른 분류로 넘어가면요. 단순 구성 단위는 한 가지 조작적 요인만을 가진 놀잇감이고요. 복합 구성 단위는 두 가지가 관련된 놀잇감을 결합한 것입니다. 초복합 구성 단위는 세 가지 이상의 관련된 놀잇감을 결합한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